저희가 우리 과잉진단 예방 연구회를 좀 발족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일환으로 오늘 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저희 입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보신 한 교수님께서 과잉진단 예방연구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명서 낭독을 하기 전에 잠시 소개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과잉진단이란 모르고 있으면 평생 동안 그냥 모르고 사는 병, 이런 거를 진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과잉진단이 사실 이건 피치 못할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검진이 많아지고 또 무증상 시기에 발견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질병 진단이 확대되죠. 고혈압 진단 기준이 낮아진다든지 당뇨병 기준이 낮아진다 하면서 결국 그런 문제가 피치 못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과잉 진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존재에서 사실 우리가 해를 받죠. 그래서 그런 과잉 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고자 만든 학술단체입니다. 국가 폐암검진에 대한 과잉진단 예방연구의 입장입니다. 가짜 암 환자 양산하는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의학연구로 밝혀진 폐암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검진을 국가암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 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 폐암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공부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입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1%의 절대 감소에 불과한 것을 이 상대적인 감소율로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습니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기만이며 폐암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모든 암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사실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 가짜 폐암, 즉 양성결절 환자와 과다 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 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 검진은 특히 위양성, 가짜암 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크다란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 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 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폐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더구나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폐암 검진에 대한 특별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자국의 실정에 최적화한 폐암 검진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마쳤을 뿐이다. 그 시범 사업 결과마저도 의료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법부터 최첨단 혈액 검사까지 동원하여 세계 의료계가 폐암의 발생, 예방,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이며 따라서 세계의학회의에서도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가가 나서서 어설픈 폐암 검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크다란 오판이다. 국가 폐암 검진은 수많은 흡연자를 대량으로 가짜 암 환자로 만들어 끊임없는 검사와 수술 등의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서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재앙적 정책이 될 것이다. 극히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검사를 받겠다면 허용할 수 있겠으나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폐암 검진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여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섣부른 국가 폐암 검진 정책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회와 협회가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하여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일 과잉진단 예방연구회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강원 교수께서 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인사적 검토를 요 설명이라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복잡하지만 좀 이해를 해야만 왜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D 사진을 찍으면 폐암이냐 아니냐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폐암으로 의심되는 부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그 화살표로 된 부위가 의심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4번, 5번 찍어도 꼭 변화가 없어요. 10년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인데 변화가 없고 다만 이 기간 동안에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암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암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걸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방법이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역시 알 수가 없고 수술을 해야 하거나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나 조직검사가 위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방암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폐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왼쪽 보시면 폐암 검진을 위해서 약 1000명이 이런 그 시트 폐암 검진을 받게 되면 시트로 351명이 약 3분의 1 이상이 이런 위험한 암일지도 모르는 결과가 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오른쪽으로 보면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351명 중에 3명은 수술까지도 받아야 되고 또 한 명은 그 중에 한 명은 수술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폐암으로 진단된 사람은 사실상 대부분 폐암이 워낙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스크리닝하지 않아도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고 스크리닝을 함으로써 검진을 함으로써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케이스는 3명 정도인데 이 분들도 사실은 가정용으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CT로 진단해서 폐암을 검진해보자 하는 것은 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클라우디아 헨슈키 박사가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여기 뉴욕타임스 기사도 써 있지만은 담배 회사의 주선으로 완전 스폰서로 이걸 시작했다, 연구를 시작했다 해서 논란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현재 가장 권위 있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2011년도에 폐암 검진을 하면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최근 퍼블리시가 됐고 2011년도에 퍼블리시고 지금까지도 확정적으로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19년인데요. 그래서 보면 양성률이 24.2%, 이 중에 대부분은 false positive, 즉 유의양성,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폐암으로 진단된 사람 숫자 자체는 더 늘어납니다. 폐암으로 진단된 숫자. 그리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4%로 감소하니까 5분의 1이 감소해서 즉 20% 정도 된다. 절대적 사망률 감소는 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유럽에서 연구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약 26% 정도의 그 모델리티 사망률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발표된 지가 작년 9월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됐는데 지금까지도 논문으로 발표되지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2011년도 발표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라는 팀에서 이곳은 미국 정부는 아니고 정부의 그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미국 정부의 의견은 아니지만 B등급으로 추천한다. B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의료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의사와 잘 상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8년 미국 흉부학회에서 토론 동영상을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흉부 질환 담당 의사들이 이걸 환자하고 거의 토론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와 비슷한 슬라이드인데 결국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검사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한테 권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령캔서를 이 폐암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대부분 폐암으로 돌아가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장병, 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고 요것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폐병, 폐질환, COPD라고 완성 폐쇄성 폐질환, 폐비종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그 5% 라이프롱을 봤을 때 물론 아주 조금 담배를 피신 분과 아주 많이 피신 분들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많은 필수록 폐암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하루에 30감, 1년, 일생 30감염을 뺐을 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과 이득과 위해를 따져보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발표하신 다른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99.5%는 이득이 없고 23%는 유의양성, 즉 폐암일 수도 있다라는 편견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공포. 그 중에 3.5%는 수술이나 조직검사, 0.6%는 수술로 인한 심각한 위해, 생명의 위협을 하는 거죠. 어느 분들도 최종적으로는 폐암 사망까지도 사망도 생각할 수 있죠. 단지 0.5% 정도만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걸 막는다. 폐암으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으로 사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 관건할 수 있는 게 오버 다이그노스, 소위 말하는 과잉 진단이죠. 이거는 폐암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폐암도 있지만 천천히 나빠져서 사실 내비둬도 괜찮을 폐암을 굳이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폐암 검진을 하게 되면 폐암으로 진단받는 사람 숫자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18%에서 40% 정도가 오버 다이그노스가 나올 수 있고 화살표 있는 우리가 조그마한 이 요줄, 말하자면 폐암 의심되는 병변이 있죠. 요거를 폐암 병변이라고 딱 진단할 수가 없고 이걸 조직 검사하고 띄어내서 수술을 하고 봐야지만 알 수 있고 이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그 공포가 더 확산되는 거죠. 사실 폐암은 우리나라의 더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또 연구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성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 영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데이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중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폐암 검진은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이걸 폐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 끼치는 위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수술까지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이건 작년에 프랑스 런 캔서 리서치에 실린 그 리뷰 아티클이라는 아티클인데 미국 NIH에 계신 분이 리뷰하시는데 2018년에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 폐암 검진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아져서 지금 영국 폐암 검진에 대한 토론 영상인데 칼레네건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폐암 검진의 효과는 불러지고 위험성은 과소평가되고
동영상으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2018년 태양 검진을 파일럿 스타디, 즉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셨고 저한테 이제 이 결과를 보내주신 슬라이드인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아까 말씀드린 2011년 데이터는 CT로 검사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CT로 같은 동일한 CT로 검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0.56%가 폐암이 진단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NLST 미국에서의 폐암 검진 임상시험 경과에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검진율이.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진율이 낮아가지고서는 사실은 폐암 검진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전부터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더 뚜렷한데요. 일본, 대만 이 두 나라는 담배를 안 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폐암 검진을 임상시험 연구를 했는데 1.5%, 2.34%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견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 핀 사람만 가지고 되는데도 0.56%.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폐암 검진의 효율성이 올라가다 내렸다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위험성도 올라가다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의 판단은 국가 폐암 검진은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실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걸 대규모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암 검진은 왜 그러냐? 폐암 검진은 다른 암 검진과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걸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에서 허가는 내줬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환자와 논의해서 권해야 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수급률은 이건 2019년도에 나온 데이터인데 대상은 2016년에서 2017년 전체 대상 환자의 2% 미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또 하기 위해서 대규모 폐암 임상 검진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폐암 검진으로 인한 4개의 위험 요소를 발표하신 분이 계신데 이것은 육체적인 피해, 육체적으로 CT를 계속 찍어야 되고 또 한 번 찍어야 되고 또 확인하시 또 찍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직장을 바꾸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정신적인 피해, 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죠. 꿋꿋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검진 후의 과정에 폐암 검진이 지금 마무리면 끝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펄스 포지티브가 나와서 이걸 펄업 CT 찍는다든지 또 수술한다든지 조직 검사하는데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폐암, 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폐암 검진만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심장병, 폐병, 다른 모든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을 못하고 지금 폐암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론은 결국 폐암 검진을 우리나라 같은 형식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 검진율도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2.4, 2.3% 정도 미만이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틀리고 각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결핵 유병이 낮고 이런 거 틀리기 때문에 각국에 맞는 폐암 검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 시범사로 폐암 진단 0.56%는 이건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걸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합니다. 이제 폐암 검진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전 세계적인 추이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의 도자기인 폐암 검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강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폐암검진 정책의 문제점. 첫째, 국가 차원의 폐암검진 확대 정책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 학회들로부터 충분한 학술적 검토와 공식적인 인준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암학회와 영상의학회는 폐암검진에 찬성하였지만 미국 가정의학회는 폐암검진 임상시험이 지역사회 여건에서 제한된 바 없기 때문에 폐암검진 권고의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둘째, 국가가 정책 시행에 앞서 시행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시행된 것이고 대조군도 없이 진행한 것으로 그 결과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가 폐암검진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잘 고안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장기간 시행했던 선진국들에서조차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폐암검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것은 폐암검진의 부작용 때문이다. 셋째, 국가는 폐암검진의 장점만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에게 검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왔다. 미국 폐암검진 임상시험에 의하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가짜 폐암 환자, 즉 위양성 환자이었으며 검진을 지역사회로 확대할 경우 더 이 비율이 높아진다.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게다가 저설형 폐 CT 검사로 발견된 조기 폐암의 약 18%, 60에서 67%까지는 과잉 진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폐암 검진의 효과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넷째,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은 공공성이 취약한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민간병원 비중이 매우 높고 세계에서 아마 최고로 높고 건강검진이 비즈니스화되어 있으며 공공병원조차 건강검진을 수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국가 폐암검진 정책은 국내 건강검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폐암 고위험군의 건강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국가 폐암검진은 폐암 저위험군에 대한 CT검사 오남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국가의 폐암검진 확대 정책은 국내 1차 의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동네 의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잘 받던 분들도 폐암 검진을 받기 위해 대형 병원을 방문하고, 왜냐하면 CT라는 장비는, 첨단 장비는 대형 병원에 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CT 검사에서 발견된 폐결절에 대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대형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면 국가 폐암 검진은 동네 의원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업적을 위한 선심 행정인가 국가 폐암 검진 중단하라. 1차 의료를 무력화하는 국가 폐암 검진 중단하라. 가짜 암 환자 양산하는 국가 폐암 검진 중단하라. 2019년 7월 3일 과잉진단 예방연구회. 네,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이 거창한 검사로 인해서 단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몇백 명은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몇백 명의 생명을 거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꽤나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마다 있는데 요 국가 검진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산 경우가 한 몇 명 정도나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임상 연구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 실제 1000명 중에 한 40명이 암 진단을 받는데, 아까 말한 40명 중에 3명만이 실제 그것 때문에 득보는 사람이고 4명은 과잉 진단이고 나머지는 뭐냐? 그 사람은 스크린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돌아가시거나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득을 보는 사람, 진짜 그것 때문에 폐암으로 안 죽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걸 할 때요.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따라서 건강검진 열심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악착같이 뭐 이상이 없다는 확인받고 그렇게 확인받으면 굉장히 해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볼 때의 시각하고 거의 개인화된 시각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 우리 집에 폐암 환자가 있고 내 가족 중에 폐암도 있고 나는 폐암으로 그런 큰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이 나 매년 저선형 CT를 찍겠습니다라고 볼 때 그건 어느 나라나 그건 의사하고 상의해서 해보고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하고 만약 이거 하나 걸리면 당신이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겁니다. 매년 3개월마다 찍어야 되고 뭐 고민이 좀 생길 텐데 하겠습니까? 뭐 충분히 덕시를 따져봐서 하겠다고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왜 국가가 이걸 나서서 하냐. 그럼 국가가 아까 우리 이재호 교수님 말했다시피 만약 국가가 나서서 한다면 거기서 위양성이 나와서 앞으로 팔로우업해서 계속 사진 찍고 이래야 될 사람들 의료비 다 책임질 겁니까? 또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길 다 문제 또 정신적인 피해까지 질 겁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고 국가가 네이션 와이드 스크리닝을 하지 마라. 이걸 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예.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최초로 이렇게 국가가 후진국까지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기다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걸 네, 그건 정부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밝히라고 그런 거죠. 왜 이래 하느냐? 아까 성명서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왜 하느냐? 아마 여러 가지 짐작은 합니다만 저희가 답할 건 아니고 그거는 정부에다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하느냐? 전 세계가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짧은 기간에 그것도 대규모 임상시 정도 아닌 파일럿 스타디 하는 걸 가지고 아까 심성환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외국보다도 발견율이 안밖에 안 되는데 폐암 발견율이 그런데 왜 하느냐? 좀 제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재호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폐암 검진으로 해서 한 명을 살릴 수 있느냐,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폐암으로 죽을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게 되면은 폐암의 검진으로 해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검진에서 암 검진으로 인해서 미리 조기 발견하면 이게 사람을 살린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세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체 폐암으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사망률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전체 사망률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폐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폐암으로 걸리는 병으로만 덜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는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오래 살게 된다. 어쨌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다는 거죠. 요체를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료를 볼 때 저희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오늘 국제적인 자료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흡연자가 대상자가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면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신강 교수나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다 대입시켜 보더라도 불과 몇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 흡연 30년 동안 폐암한 남성 흡연율이 40%니까요. 한 200만, 300만 그쯤 정도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것저것 다 심장병으로 죽을 사람, 다른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을 따지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해도 한 300명 그 정도 수준일 텐데 수만 명이 다른 검사나 수술이나 이런 게 폐하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원인으로 죽어야 위험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저희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실시하기 전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했고요. 또 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게 이제 실제로 할 줄은 몰랐고 그걸 한다고 입법 예고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금 저희 의견을 입법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할 때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청원을 했고 사실은 또 이거를 추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하고도 뭐 잘 아는 동료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얘기했고 이번에 암학교에서도 며칠 전 일입니다. 입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고 또 세계 암학교에서도 우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 시작은 안 했고 8월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월인가 5월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국가안검진에 폐암이 포함되는 게 의결이 돼가지고 8월부터 하는데 이게 6개 대학병원인데 7개 대학병원 왜냐하면 이게 CT를 찍는 모든 이제 암 그 협연자의 모두가 가겠죠. 지금 아직 정확한 절차는 모릅니다만 가면 그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신청한 대학병원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국에 7개인가 지금 8개인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만 가서 이제 흡연자들이 가서 쿠폰 받아서 뭐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건강검진 나오잖아요. 40세 이후에 뭐 위암검진하라고 나오듯이 그거들한테 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겠죠. 지금 8월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좀 늦춰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미리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좀 더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고요. 뭐 저희들이 정책 제안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힘이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걸 좀 이슈를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위암 발전 환자를 줄이고 그리고 발견율을 좀 높이는 좀 포지티브한 어떤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성을 줄이고 발병률을 높이는 연구를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그거를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기술 수준은 내가 이 진짜 폐암 환자의 노즐의 센티미터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를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할 거냐는 얘기인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아주 품위를 높여버리면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자 했던 환자 또 발견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연구가 필요한 건데 지금의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는 그거는 위암성 환자를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다크 환자 뽑을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기술적인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폐암 환자는 득과 실을 따져보면 이거는 결국은 실이 높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이게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위암성의 퍼센트니 뭐 퍼센트 리덕션을 5%, 4%, 1% 리덕션을 하는데 사실은 그 1%까지 줄어드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라는 게 한두 가지 정도의 논문을 갖고 좀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아주 말씀드렸다시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했을 텐데 환자가 정말로 줄어드느냐에 대해 갖고도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상 그렇지 않다고 의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환자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건강, 순간경을 하는 경우에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 케이스 하면은요. 그러면 뭐 3개월 뒤에 CT 팔로우나 계속 시비얼하게 좀 관찰하다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은 좀 모르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근데 순간경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비암성 환자 중에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명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명이 있어도 환자나 의사가 이건 수술을 흉곽경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난 두고 봐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흉곽경 하고 싫으니까 그냥 사진 찍고 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없죠. 임상 시험에서는 그걸 의사나 환자가 일률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죠. 일률적으로 프로토콜대로 1cm 예를 들어서 0.4mm이고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무조건 지켜봐라. 임상 시험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인 임상 시험이 아닌 상황에서는 0.4mm지만 0.4cm지만 나는 지켜보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 선생님 말씀대로 이재원 선생님 말씀대로 임상 시험에서 결과가 지역사회 의료에서 그렇게 재현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어렵다. 근데 사실 저희가 또 한 가지 우려는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재호 교수께서 지역사회에서 제한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아마 암센터에서 우리가 건강 국가검진 자료를 갖고 대상자에게 30년 동안 30년 폐기혈을 받은 사람에게 폐암 검진하라고 초대장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상당수가 올 거고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은 나는 20년 담배 폈는데 저 사람은 30년이라고 가서 30년이라도 국가에서 쿠폰이라고 갖고 검사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검진이 횡행되고 되는 상태에서는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더 불필요한 CT 검사가 많아질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검진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 임상시험이라는 아주 정확한 프로토콜대로 이 사람은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폐암일지 모르는데 이거를 3개월마다 한번 커지는지 말지는지 보자고 CT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감내할 사람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제형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자료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실은 이 폐암 검진 정책이라는 것이 아마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300만 명 정도 되는 고위험 집단에서 선별된 프로토콜 갖고 갈 거다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환자들에게 끼칠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 따지면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 그다음에 신체적인 부작용, 그다음에 사람들의 불필요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각자 그 학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회들이 혹시 이거에 관련된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조율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검진이 이래도 있어서 골고루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뭐 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그러면 진짜 잘못됐느냐 이에 대한 충분한討論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말씀하신 대로 암학회 의사를 보고서 실제로 암학회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기사님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 다른 지금 외국 학회 당연히 그 개인 학회마다 미국 학회에서도 각 학회마다 이 의견을 듣고 있죠. 각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찬성하지만 나이를 쭉 줄여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화가일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그래서 암학회뿐만 아니라 의학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고 또 입장을 밝혀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거가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전 세계 학회에서 굉장히 떠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폐암을 전 국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별한 이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게 컨펌이 말하자면 확실하게 임상시험에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실제 환자, 즉 대규모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약이든지 스크린이든지 보험처럼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은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걸 지금 폐암으로 사망하는 분들 딱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은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마치 이게 대안인 것처럼 해버리면 이로 인한 피해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좋은 질문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이제 기자분들이 각자 우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까 잠시 10mm로 결절을 크기를 올리거나 하지에 따라서 이게 검출이 달 위 양성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진짜 진단율 높아지고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실제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100명 중에 1명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도가 95%예요. 5% 정도는 항상 위양성이 가짜가 나온다고 칩시다. 많은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검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양성이 나왔어요. 그 사람 실제 병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간단한 수학인데, 수학의 산수인데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에 1명 생기는 암이면요, 100명 검사하면 아까 말한 5%의 미양성이 있으면 100명 검사하면 5명이 양성 나오겠죠. 그 중에 실제 한 명도, 환자 한 명도 그 중에 양성에 걸리겠죠. 양성 환자는 모두 100명 검사하면 6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100명 중 1명만 환자이니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0몇 프로죠. 15%, 16%. 그러니까 내가 환자 검사했어요. 이 환자 병이 검사가 양성이 해도 100명 중에 1명인 그런 유병률을 가진 병이라면요, 그 사람 실제 환자의 확률은 1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걸 사실 의사도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걸 이해시킨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과잉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할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면 오니까. 그러나 이거는 무작정,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할 때는 이런 위양성의 문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개별적으로 올 때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암학회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게 커뮤니티 레벨, 파퓰레이션 레벨로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낯선 것이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검진이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들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검진이 그 어마어마한 양으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검진이 이루어지는 그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죠. 그런 나라에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검진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갑상선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검진의 양이 많다는 것,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아주 구체적인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저희 생각도 있지만, 하자는 쪽의 양성에서도 더 나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지금 신다운 교수 말씀하신 그 폐암 조기 검진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는 거죠. 1%정도 많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나 논의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다. 폐암 검진이 일반 전체를 무작위 대상이 아니라 폐암 위험군만 검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폐암 검진 대상조차도 고위험 부일지라도 이 대상에서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이 폐암검진, 이 고위험군의 대상으로만 하는 것도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폐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 이것은 뭐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효과는 아예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고위험군에서조차도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방법으로는 현재까지의 테크놀로지로는 안 되고 더 좋은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더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년이 아니라 50년, 50년 그 사람들만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상 시험을 해서 과연 50감년으로 올리니까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하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연구회 때 우리가 올 봄에 이제 일요일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네. 예, 1월에 이제 우리 정식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비슷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만들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로 Preventing Overdiagnosi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벌써 6회째 세계적인 학술대회입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는 12월에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 과잉 진단이 단순히 암 문제는 아니고 우연히 두통으로 MRI 찍으니까 뭐 혈관이 좀 붉어져 나오는 거 이런 거 때문에 MRI를 매 살고 1년에 한 번씩 찍고 터지지 않나, 그렇죠? 뇌동맥류무 그런 걱정하는 분도 많죠. 뭐 이게 요즘 문제가 이 영상학이 많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 발달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과잉 진단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굉장히 암 이슈가 되고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게 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학회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걸 만들어서 좀 더 학술 연구로 좀 발표 좀 하려고 지금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 개입한다기보다 왜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환자한테 이런 식을 좀 해야 된다고 인바이트를 하느냐는 게 문제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다면 뭐 개별적으로 자기가 아주 뭐 하겠다는 거는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볼 때야. 근데 국가적으로 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게 그 폐해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물론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대해서 개인들이 이걸 충분히 알아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돈 내고 CT 검사라면 내가 30만 원, 50만 원 내고 되는 거는 내가 이 담배 폈는데 CT를 찍으면 나는 폐암으로부터 영원히 괜찮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죠.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폐암으로 안 죽을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 돈 내고 CT 검사를 하고 계속 폐암 CT 검사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와 상의를 해서 그 득과실을 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가지고 폐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 미국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그 절차가 있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의사와 주치의와 득과실에 대해서 논의를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이라는 곳이 상급진료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검진을 확대하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검진 확대로 몰아붙이는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얘기도 많이 질문을 좀 잘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